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햄스트링 부상으로 지난 주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프리미어리그 경기에 결장했던 손흥민 선수가 유로파리그 2차전 페렌츠바로시와의 헝가리 원정 경기도 결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 기간에 야심차게 영입했던 프랑스의 윙어 윌슨 오도베르도 햄스트링 부상이 악화되면서 복귀 예상 일정이 2달 가까이 밀렸다는 비보가 토트넘에 전해졌는데요. 이러한 부상 악재로 인해 빡빡한 일정 속에 선수단 로테이션 문제가 생긴 토트넘, 페렌츠바로시와의 경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최신 상황, 최신 정보 통해서 프리뷰해드리겠습니다. 2014-2015 시즌 UEFA 유로파 리그 단계 2차전 경기가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새벽에 열립니다. UEFA 챔피언스 리그와 마찬가지로 36개 팀 체제로 개편이 됐고 또 2차전부터는 같은 주에 경기를 치르죠. 목요일 새벽에 UEFA 챔피언스 리그 2차전의 둘째 날 경기가 진행이 되고 유로파 리그는 전통적으로 그렇듯이 목요일 밤에 모든 경기가 한 번에 열리게 되는데요. 주요 일정들을 살펴보면 10월 4일 금요일 새벽 1시 45분에 이한범 선수가 이번에 10월 월드컵 예선전 명단에 든 유망한 스피스죠. 이한범 선수가 소속된 덴마크의 미트윌란이 이스라엘의 명문 클럽 마카비 텔 아비브와 원정 경기를 치르고요. 레알 소시다드와 안더레르트, 스페인 그리고 벨기에의 명문 팀 간 대결도 있습니다. 토트넘이 만나게 될 또 유로파 리그 단계 가장 강력한 팀 중에 하나인 갈라타사라이는 리가스와 원정 경기를 같은 시간에 치르고요. 또 10월 4일 금요일 새벽 1시 45분 페렌츠바로시와 토트넘의 경기 역시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 경기 이후 시간에 10월 4일 금요일 새벽 4시 텐하그 감독 토트넘전 패배 이후 경질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데 FC 포르투와의 원정 경기를 통해 자신의 운명을 건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또 같은 시간에는 무리뉴 감독이 이끌고 있는 페네르바체가 네덜란드 클럽 트벤테와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흥미롭게도 이 맨유가 트벤테와 비겼었잖아요. 페네르바체와의 또 경기를 이번 달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또 유로파 리그에도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 최근 4연승을 달리면서 순항하고 있죠. 무엇보다 코벤트리와의 카라바오컵 3라운드 2대1 역전승을 기점으로 브렌트포드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 3대1 역전승, 그리고 카라바흐와의 유로파리그 3대0 승리, 그리고 지난 주말 맨유와의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 3대0 승리까지 4경기 연속 멀티득점, 특히 3경기 연속 3득점으로 기세가 좋고 또 이 4경기에 모두 득점한 브레넌 존슨이 자신의 토트넘 입단 후 34차례 선발 출전 경기에서 또 맨유전에는 어시스트까지 기록을 하면서 9득점 10도움이라는 선발 출전 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며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페렌츠바로시도 최근에 리그에서의 성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토트넘이 카라바흐전 3대0 완승으로 36개 팀이 전체 성적을 겨루게 되는 유로파리그 1차전 결과 1승 3득점 무실점으로 4위에 올라 있는데 페렌츠바로시 같은 경우에는 안더레르트, 벨기에 명문팀과 원정 경기로 1차전을 치렀고 이 경기에서 1대2로 패배하면서 26위 하위권으로 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페렌츠바로시가 지난 주말에 있었던 푸스카스 아카데미와의 헝가리 리그 홈 경기에서는 3대0의 완승을 거뒀고 그 앞선 리그 경기도 3대1 승리, 계속해서 리그 경기는 연승 행진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홈에서는 올 시즌 개막 후에 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토트넘을 상대로 한 홈 경기는 꽤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토트넘 같은 경우에 기세가 손흥민 선수의 부상 속에서도 맨유전 승리로 아주 좋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지난 맨유전을 통해서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 프리미어리그 사무국 앨런 시어러 선정 공식 주간 베스트 11에 기가 막힌 단독 드리블 돌파를 통한 어시스트로 반더벤 선수가 수비 라인에 선발이 됐고 또 미드필드 라인은 존슨, 클루셉스키, 메디슨까지 무려 3명, 총 4명의 토트넘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공식 주간 베스트 11을 완전히 점령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이 넘칩니다. 다만 이 선수들이 모두 이 경기, 페렌츠바로시와의 경기는 결장한다, 휴식할 것으로 알려졌어요. 최근 토트넘, 특히 올 시즌 들어서 토트넘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는 공격형 미드필드 자리에서 만개하고 있는 데안 쿨루셉스키 선수인데 맨유전의 실제 통계 매체 후스코드닷컴 MOM으로 선정된 쿨루셉스키 같은 경우에는 이 한 경기에만 무려 9개의 키패스를 기록을 하면서 또 결정적인 골을 포함해 정말 물오르는 경기라고 보여주고 있죠. 그 외에도 토트넘이 좋은 지표들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는데 유럽 5대 리그 팀 중에 올 시즌에 그 어떤 팀보다 많은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의 볼 획득, 전방 압박을 통한 볼 소유권 확보를 기록을 하고 있다. 무려
50회를 기록하고 있는데 유럽 5대 리그에서 두 번째로 높은 성적을 낸 팀보다 11개나 많다고 합니다. 물론 맨유전에 맨유가 워낙 부진하면서 이 기록들이 더욱더 배가 된 것도 있지만 어찌됐거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기록이고요. 또 수비 라인에서는 크리스티안 로메로 선수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센터백 중에서 가장 많이 볼 소유권을 확보하는 41회 볼 소유권을 확보하는 기록을 남기면서 손흥민 선수가 없는 와중에 어떻게 보면 메디슨이나 로메로 같은 부주장들 그리고 또 클루세스키와 존슨 같은 새로운 이선의 측면 윙포워드들이 이선 영역을 전체적으로 잘 소화하면서 그 구성 공격을 잘 대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페렌치 바로시가 어떤 팀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과거 한국의 올림픽 대표를 지냈던 류승우 선수가 몸담았던 팀이기도 한데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꽤나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 있어요. 특히 안더레흐트와의 원정 경기도 페렌치 바로시의 평균 포메이션과 위치를 보시면 포백 라인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고 4-2-3-1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최전방 공격수로 배치된 바르나바스 바르가스 선수가 가짜 9번으로 공격 미드필더처럼 내려와주고 좌우 측면 공격수인 아다마 말루다 트라오레와 카디 보르에스 선수가 윙 투톱 가까이 올라가면서 미드필드 라인의 바르가와 로맨스라든지 또 아부파니 선수나 자카리아센 선수가 4명의 박스 형태를 띠면서 중원 지역의 장악력도 꽤 가져가면서 또 측면을 통한 역습 공격과 또 하이라인을 통한 컴팩트한 수비, 전방 압박 이런 것들을 꽤 세련되게 구사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전반전 0대0 이후 후반전 시작 15분 만에 선제골을 안더레흐트에 내줬고 또 그 다음에 페널티킥을 허용하면서 돌베리에게 추가골을 내줬는데 그래도 도전적인 경기를 통해서 상대 또 안더레흐트의 앙고로 선수가 짧은 시간에 2번의 경고를 받고 퇴장당한 상황을 유도해냈고 또 아다마 트라우레가 추격골을 기록을 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경기 향방이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의 그런 경기력을 안더레흐트 원정에서 보였다는 점은 토트넘이 이 경기 역시 결코 방심할 수 없다. 게다가 카라바흐와의 경기조차도 어떻게 보면 토트넘이 홈에서 내용적으로는 상대의 결정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완승으로 마쳤지 조금은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페렌치 바로시도 헝가리를 대표하는 강호라는 점에 있어서 또 헝가리 대표급 선수들이 꽤 많이 포진해 있다는 점에 있어서 경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페렌치 바로시에 속한 선수들 중에서 주목할 선수들을 보면 브라질 명문 클럽 코린치안스 출신의 왼발잡이 또 공격수죠. 마테우스 살다냐 선수가 올 시즌에 합류를 해서 무려 800만 유로의 높은 이적 시장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185cm의 장신 공격수로서 토트넘의 수비를 좀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선수고요. 중앙 미드필드인 아부파니 같은 경우는 164cm로 체구는 작지만 굉장히 뛰어난 경기 운영 능력과 또 미드필드 라인의 조율 능력, 패스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 공격 미드필드인 노르웨이 대표 출신의 크리스토퍼 자카리아센 선수의 노련미도 주목할 필요가 있고 또 골문을 지키고 있는 주장 데네스 디부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 헝가리 대표팀의 주전 선수로서 또 중요한 유럽 예선이라든지 네이션스리그 경기를 소화하고 있는 선수라는 점에 있어서 공격, 수비 양면에 걸쳐서 분명히 뛰어난 선수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 브라질 공격수 살다냐가 올 시즌 4골로 팀 내 가장 많은 골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주목할 점이 벤치에서 교체 자원으로 출전하는 세르비아 공격수 알렉산다르 페시치 선수가 있어요. 국내 팬들에게 친숙한 선수죠. FC 서울에서 활약을 했던 이 페시치가 페렌치 바로시에 속해 있기 때문에 물론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를 나서지 않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와의 한국 축구와의 인연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만약 이 선수가 후반전에 나온다면 또 반가운 K리그 팬들에게는 익숙한 얼굴을 또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고 그 외에 사실 페렌치 바로시는 브라질 출신의 또 수준급 선수들이 꽤 있기 때문에 기술 좋은 선수들, 공격력이 좋은 선수들, 단지 투박한 축구라는 게 아니라 헝가리 대표팀이 그렇듯이 굉장히 현대 축구의 트렌드에 걸맞는 그런 경기를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얕볼 수가 없다. 게다가 부상자 현황을 보더라도 마크레치키스 선수 한 명을 제외하고는 주력 선수들이 거의 그대로 뛰고 있고 또 안더레흐트와의 경기에 주전 멤버가 모두 나섰었는데 그 멤버가 그대로 뛸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토트넘은 아시다시피 부상자가 꽤 많아요. 특히 공격 라인에 많죠. 히샬리송이 아직도 회복하지 못했고 이 히샬리송의 몸 상태에 대해서는 지난 주말에 맨유와의 경기를 마치고 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에 대한 그 몸 상태를 물어봤을 때 손흥민 선수보다 오히려 히샬리송의 회복이 늦어지고 있는 게 걱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히샬리송 선수보다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빠르게 복귀할 수 있고 큰 부상이 아니다라는 또 징후가 드러났어요. 실제로 홍명보 대표팀 감독이 10월 월드컵 예선전 소집 명단에
손흥민 선수를 포함했던 것은 손흥민 선수 본인과의 소통, 또 토트넘 구단 측과의 소통에서 큰 부상은 아니다. 물론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10월 A매치 소집 전에 만약에 토트넘의 경기에 회복을 해서 뛰게 된다면 대표팀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거든요. 물론 그 전까지 회복하지 못한다면 대표팀 경기도 무리해서 부르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일단 토트넘도 헝가리까지 비행기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 이번 페렌츠바로시와의 유로파리그 원정 경기까지는 손흥민 선수를 쉬게 할 수 있지만 브라이튼과의 오는 주말 경기는 출전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후스쿼드닷컴의 부상자 현황에서도 손흥민 선수는 확실한 결장인 붉은색 십자가가 아니라 노란색 십자가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물론 회복을 했다고 하더라도 브라이튼전이 훨씬 중요하고 또 중요한 강한 상대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무리해서 이동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고, 또 맨유와의 경기에 근육 부상이 있었던, 앞쪽 허벅지 근육에 부상이 있었던 우도기 선수도 이제 휴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드라고신 선수가 카라바흐와의 경기 초반 퇴장당하면서 또 다이렉트 레드카드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뛸 수 없다는 점은 토트넘이 공격진은 부상자, 또 수비진은 징계 선수로 인해서 로테이션을 많이 가져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게다가 윌슨 오도베르 선수가 부상을 당했고 햄스트링 통증이 있다라고 알려졌지만 조만간에 복귀하지 않을까, 손흥민 선수의 부상 속에 이 선수가 좀 복귀하고 또 돌아온다면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토트넘의 내부 소식에 정통한 런던 거주 에이전트죠, 폴 오키프의 정보에 따르면 윌슨 오도베르가 재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6주 더 부상이 좀 장기화되면서 이탈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덧났다,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 토트넘이 워낙 많이 뛰는 축구를 또 포스테코 감독 체제에서 하다 보니까 지난 시즌에도 반더벤 선수의 햄스트링 부상이 꽤 길게 이어졌었고, 그 외에도 크고 작은 근육 부상을 받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올 시즌도 초반부터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것, 오도베르에 이어 손흥민 선수가 쓰러졌고, 또 애초에 이렇게 길게 결장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오도베르의 부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부분들은 손흥민 선수의 상태도 처음에는 포스테코 감독이 경기 당일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는 그냥 좀 피곤한 것 같다라고 얘기했고 큰 문제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뒤 맨유와의 경기 사전 회견에서는 그날 지나서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가 좀 악화되면서 뛸 수 없게 됐다라고 추가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즉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지고 있다라고도 우려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만약 조금 괜찮아졌다고 하더라도 대표팀에다가 호전되고 있다라고 손흥민 선수가 말은 했지만 굳이 토트넘 측에서도 헝가리 원정을 동행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좀 더 자세한 소식은 이 경기를 앞둔 공식 기자회견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전할 텐데요. 제 생각에는 크게 이 경기는 무리하지 않는다에 조금 무게가 실리고요. 후스쿼드닷컴이 예상한 토트넘의 예상 명단을 보면은 솔란키를 최전방에 놓고 왼쪽에 베르너, 오른쪽에 존슨을 둔다는 것인데, 히샬리송, 오도베르, 손흥민 선수까지 더블 스쿼드 3톱 라인에서 3명이 다 빠졌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산미들은 또 카라바흐전에 드라고신이 빨리 퇴장을 당하면서 조기 교체됐던 베리발 선수가 조금 긴 시간을 이번에는 부여받을 것 같고, 또 비수마와 사르, 지난 주말 맨유와의 경기에 선발로 뛰지 않았던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세이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리 없이 선발로 뛸 것 같습니다. 왼쪽 풀백 우도기가 휴식을 취하는 가운데 벤 데이비스가 현재 유로파리그 명단에 든 레프트백이기 때문에 선발 출전을 하고요. 카라바흐전에 오른쪽 풀백으로 선발 출전했던 그레이, 그리고 반더벤 로메로의 센터백 조합으로 나올 것이다, 비카리오가 골문을 지킬 것이다 라고 후스쿼드닷컴은 예상을 했지만, 영국의 런던 지역 축구 전문 매체죠, 또 토트넘의 경기를 현장에서 취재하면서 내부 정보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풋볼 런던의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 롭 게스트 기자는 대동소이한 예상 명단을 내놓으면서 지난 프리시즌 동안 굉장히 포스테코 감독이 제한된 선수단 안에서 전술 실험을 했던 것이 이번에도 가동될 수 있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수비 라인의 그레이를 센터백으로 놓는 겁니다. 드라구신이 경기를 뛸 수 없는 징계를 받은 가운데 반더벤 선수도 사실은 굉장히 체력적으로 많은 소진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라바흐와의 경기에 징계 문제로 뛰지 못하면서 강제 휴식을 취했던 로메로가 이 경기는 뛰면서 후방 라인에서 또 주장단의 한 명으로서 팀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 그 로메로의 파트너로서 그레이가 뛰게 될 것이다. 사실 커리어에서 센터백을 공식 경기에서 치러봤던 경우가 많지 않았던 그레이인데, 프리시즌 기간 동안 토트넘의 수비 라인에서 워낙 대표팀에 차출된 선수가 많다 보니까 센터백으로 경기를 뛰었었는데 오히려 이제 중앙 미드필드로 뛸 때보다 센터백으로서의 경기력이 좋았다는 평가가 있었잖아요. 물론 지난 시즌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잉글랜드 챔피언십 베스트 11에 들었던 오른쪽 풀백 자리가 가장 좀 안정적으로 보였던 최근의 경기력이 있었는데, 이번 경기는 우도기도 또 쉬게 할 거니까
수비 라인에 어느 정도 주전 자원들이 있어야 된다고 봤을 때는 포로와 로메로가 주전 자원으로서 뛰고 벤 데이비스와 그레이가 조금은 백업 자원으로 포백 라인을 반반으로 구성을 한다.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는 포스터 골키퍼, 럽게스트 기자는 비카리오 골키퍼를 예상했는데 저는 유로파리그는 확실하게 포스터 골키퍼에게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산미들의 베리발 사르 비수마가 뛰는 것은 이 선수들의 출전 시간을 봤을 때도 거의 뭐 같은 예상이 나올 수 있는데 공격 라인의 존스는 좀 쉴 필요가 이제는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베르너, 솔란키와 더불어 무어가 뛴다. 그리고 솔란키는 만약에 이른 시간 주도권을 잡을 경우에는 윌 랭크셔가 교체로 들어와서 좀 차지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다라고 럽게스트 기자와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레이가 센터백으로서 어떤 경기력을 보이는지 또 궁금한 부분들도 있고 또 지금 센터백 자원에 분명히 보결 상황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그레이 센터백, 포로 오른쪽 풀백의 출전이 조금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로테이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토트넘이 객관적인 전력에서 페렌츠 바로시에 앞선다고 하더라도 아슬아슬한 2대1의 신승을 거둘 거라고 후스코어닷컴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페렌츠 바로시가 홈 경기에서 무패를 달리고 있지만 올 시즌에 뭐 굉장히 또 많은 골을 넣고 있지만 객관적 전력에서 또 토트넘은 맨유 원정까지도 3대0으로 크게 이긴 팀이기 때문에 지금 기세가 좋다라면서 유로파리그 안정적인 2연승을 거둘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이렇게 2연승을 거두게 된다면 파리에게까지 주어지는 유로파리그 16강 직행 티켓을 토트넘이 또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보니까 이 경기 로테이션이 가동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주전 선수들이 함께 뛸 거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유로파리그 리그 단계 2차전의 뭐 배당률 상황을 보면 토트넘 허스퍼가 확실히 이 페렌츠 바로시와의 경기에서 전력 차이가 크게 나올 거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토트넘이 원정팀임에도 승리 평균 배당률이 1.41배, 페렌츠 바로시의 홈 승리가 6.91배니까 RFS와 이제 갈라타사라의 경기만큼이나 크게 벌어져 있고 그 외에는 원정팀 중에 뭐 엘프스보리와 로마의 경기가 로마의 승리 1.84배 요것보다도 훨씬 더 유리할 거다라고 나오니까 토트넘이 페렌츠 바로시는 확실히 잡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고 있다. 다만 로테이션이 가동되니까 한 골차 승리일 것이다. 요 전망들이 꽤 우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 페렌츠 바로시와의 경기까지 쉬고 나서 회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서 회복을 한다면 10월 7일 월요일 0시 30분 브라이튼과의 원정 경기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 경기를 뛰고 대표팀의 10월 10일 요르단전을 위해서 요르단으로 바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브라이튼과의 경기까지 회복하지 못한다면 토트넘 구단 입장에서도 또 선수 본인 입장에서도 또 협회 입장에서도 무리해서 손흥민 선수를 중동으로 부르고 그 다음에 또 한국까지 가는 비행 일정이 장기화되는 그런 상황들을 무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브라이튼전에 뛰게 되면 대표팀에 온다. 그러나 브라이튼전을 못 뛴다면 손흥민 선수가 영국에서 휴식을 좀 푹 취하면서 회복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A매치 휴식기 이후에 또 중요한 경기들이 많이 이어지거든요. 10월 19일 오후 8시 30분에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가 8라운드로 치러지고요. 10월 25일 새벽 4시에는 네덜란드 클럽 아제트 알크마르와 유로파리그 3차전 그리고 10월 27일 밤 11시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 맨체스터 시티와 카라바오컵 16강전 시간과 날짜도 확정이 됐는데 10월 31일 새벽 5시 15분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과연 이 일정들 속에서 손흥민 선수가 언제 건강한 모습, 부상에 대한 우려 없이 본인의 풀핏으로 경기에 나설 수 있을지 영국 현지에서 새로운 소식, 믿을만한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한준TV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대표팀의 10월 월드컵 예선 일정과 그 외 축구계의 주요 소식, 또 다른 한국 유럽파 선수들의 소식까지도 모두 빠르게 정리해드릴 예정이니까요.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손흥민 선수의 결장이 유력하지만 또 토트넘이 올 시즌에 모든 대회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손흥민 선수가 가장 이번 시즌에 원하는 우승이 유로파리그 우승이라는 점에 있어서 10월 4일 금요일 새벽 1시 45분 페렌츠 바로시와 유로파리그 원정 경기도 실시간 소통 방송 입중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완전한 새벽 시간보다는 조금 보기 편안한 시간이 아닐까도 생각을 해보는데요. 또 이 경기 아직 확실하게 손흥민 선수가 결장한다라고 알려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손흥민 선수가 출전할 수 있고 원정 명단에 포함된다고 하면 저희가 빠르게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와 함께 손흥민 선수 그리고 한국 축구, 해외 축구 모든 최신 뉴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